어머님, 아버님, 설마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신 거 아니시죠? 당뇨병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시면 양배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양배추를 자주 드시나요? 양배추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언제나 몸에 좋은 식재료는 아닙니다. 양배추는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식재료입니다. 특히 특정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떤 경우에 양배추가 독이 되는지, 양배추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와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식도염과 위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양배추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양배추가 어떤 효능을 가진 식재료인지를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드시면 안 되는지, 제대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의 효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양배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궤양, 위염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수많은 연구들에서 양배추의 섭취는 위궤양과 위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상 후반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가 위점막을 보호해 주는데요. 비타민 U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타민은 아닙니다. 비타민 U의 원 성분의 명칭은 MMSC,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인데요. 1950년대에 양배추즙을 통해 위궤양이 호전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가느 체니 박사에 의해 궤양의 영어 단어인 어서에서 U를 따와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비타민 U로 부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타민 U라고 말씀드릴 것이지만 사실은 비타민이 아니라 다른 성분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자면 이 비타민 U의 경우 특히 양배추의 속잎 부분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잦은 분들이나 위궤양, 위염 증상을 좀 완화하고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양배추 속잎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도 매우 풍부한데요. 양배추의 카로티노이드는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여드름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카로티노이드는 피부의 상피세포를 재생을 촉진해 주는데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되어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양배추에는 유황 성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유황 성분 이야기를 하느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유황 성분의 경우 피지 분비선에 직접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각질 분해와 여드름, 피지 분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 피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생리불순 치료와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양배추 한 컵에는 5.8g의 식이섬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화기관에서 배변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장내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매우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어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먹어주시면 칼로리 걱정 NO, 변비 걱정 NO,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고 변비도 예방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장이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층 분들의 경우 특히 40대에서 60대 분들의 경우 정말 좋은데요. 칼슘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채소에 비해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에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옥살산이라는 성분의 경우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시면 다른 식품보다 칼슘이 몸에 더 흡수가 잘 되게 하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칼슘과 더불어서 비타민 K도 풍부한 식품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의 칼슘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인데요. 뼈에 칼슘이 더 많이 저장될수록 골밀도가 높아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크게 양배추의 효능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양배추는 위염 개선, 피부 노화 방지와 여드름 개선, 장 기능 활성화, 골다공증의 예방,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실 것 없이 잘 먹으면 몸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배추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의 4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들으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떤지, 내가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타이레놀을 드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양배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혈 소염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대사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약의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의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못해서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이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 환자분들의 경우 고이트로젠 성분을 피해야 합니다. 고이트로젠은 체내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고이트로젠이 풍부한 양배추를 드시게 된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만큼 변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반면에 과민성 대장 환자분들의 경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양배추는 섭취했을 때 몸속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재료입니다. 대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된 양배추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안 그래도 예민한 장을 더욱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양배추를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이 찬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비슷하게 양배추가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배추는 찬 성질을 가진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몸이 차고 자주 체하고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많이 드시게 된다면 오히려 위장 기능이 나빠지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배추는 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구독자님들이 본인의 체질을 잘 알아보시고 내가 양배추를 먹었을 때 양배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그리고 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케일과 브로콜리인데요.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란 뭘까요? 십자화과 채소는 꽃잎 4개가 십자 모양을 한 식물의 명칭입니다. 양배추 말고도 배추, 무, 브로콜리, 그리고 케일 등의 식품이 십자화과 식품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효능은 비슷합니다. 항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카로틴과 비타민 C 덕분에 항산화 효과도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암협회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 십자화과 채소를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뿐만 아니라 십자화과 채소를 함께 드셔주시는 게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양배추즙의 경우 양배추를 농축하는 과정에서 양배추의 섬유질이 많이 파괴되고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양배추즙을 드시고자 한다면 용량, 용법에 맞게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배추즙을 제조하는 과정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양배추즙을 제조하는 방식은 물에 달여 진액을 뽑아내는 물 추출 방식입니다.
물 추출 방식의 단점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추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전체식 방식의 경우 양배추를 통째로 갈아서 농축액에 넣어 양배추의 성분을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 방식에 따라 양배추즙에 포함된 영양 성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양배추인지 아닌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유기농 양배추의 경우 항산화 물질을 훨씬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생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지만 양배추즙을 드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추출 방식을 사용했는지 유기농 양배추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서 구독자님들의 몸에 맞는 양배추즙을 잘 골라 드시면 양배추를 정말 제대로 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정 증상을 완화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목적으로 양배추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생 양배추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가 항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양배추에 있는 솔로라판 성분 때문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해 익히게 된다면 솔로라판 성분의 활성화 정도를 낮추게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좋은 성분들의 경우에도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특정 목적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배추의 고이트로젠 성분 때문에 양배추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양배추의 고이트로젠 성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익혀 드시는 겁니다. 항암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생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지만 고이트로젠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된다면 대부분 없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너무 익히신다면 이 솔로라판 성분이, 즉 항암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소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염과 식도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위장 내 상처를 지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K를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찌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오히려 위염과 식도염이 심한 경우에는 생 양배추의 섬유질이 상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염과 식도염이 심하다면 치료 후에 관리를 위해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증상 완화를 위해서라면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익혀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과 어떻게 먹어야 양배추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배추 즙으로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내 몸에 맞는 양배추즙을 고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또 갑상선의 문제, 위염이나 항암 목적 등 증상 완화와 치료를 위해 양배추를 먹는 경우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으로 양배추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양배추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양배추는 항상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는 양배추는 조심하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양배추를 드시는 경우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렸으니 앞으로 참고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